예, 집권 이후에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5차 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네, 이번은 북중 회담이 비핵화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 관련 내용을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참 많은 분들도 그렇고 교수님께서 마찬가지일 테고 오늘 이 시진핑 주석의 14년 만에 중국 최고 지도자의 14년 만에 방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미가 커 보이는데요. 먼저 오늘 시 주석의 길지는 않습니다. 1박 2일인데 네. 이번 방북의 의미부터 좀 짚어보죠. 한 서너 가지 차원에서 봐야 되는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최고 지도자가 14년 만에 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 3월부터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을 4번 갔는데 네네. 거기에 답방이 이번에 이제 한 번 이루어진다는 것. 예. 그렇지만 어쨌든 답방 자체가 시점도 그렇고요. G20 회의를 일주일 앞두고 이루어지는 또 방문이기 때문에 중요한 시기죠. 그렇습니다. 예. 매우 중요한 시점에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다. 네. 시진핑 주석이 매우 적절한 시점을 지금 잡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연장선상입니다만 이번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지금 이제 G20 회의에서 각종 그 정상회담들이 열립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한미 차원 또 미중 차원도 열릴 것 같고 미일 또 여러 가지 그 단독 정상회담들이 열리게 되는데 그렇죠. 그 이후에 또 한미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개최가 될 겁니다. 예. 또 나아가서는 북미 정상회담까지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북중 정상회담이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금부터 한 열흘 정도 시간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한 열흘 정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각종 그 한반도를 둘러싼 그 양자 간 정상회담 이것의 출발점, 마중물 역할을 한다 이런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북중 정상회담에서 뭔가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의 실타래가 조금만 풀린다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문제가 풀릴 수 있다 이런 점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건 북중 간의 문제입니다만 북중 지금 그 국교 수립 70주년입니다. 예. 그러니까 북중 간에는 이번에도 보면 서로 그 북한에서 그 초청한 주체가 조선노동당입니다. 예. 그러니까 당대당 외교를 지금 펼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북중 간의 긴밀한 우호 관계를 보여줌으로써 미국이나 국제사를 향해서 중국도 북한도 상당한 자신감을 표현하는 예. 그런 차원에서의 행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번에 어떤 의제들을 좀 이야기를 할지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1박 2일 동안 만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해야 할 이야기도 많을 거고 준비한 이야기도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이야기가 좀 오갈 거라고 보시는지요? 아마 이번 방문은 국가 방문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사실상 실무형 방문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북중 지도자가 나눈다는 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북핵 문제와 관련된 부분,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중국과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내용들을 끌어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양 지도자 간의 만남은 좀 더디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촉진시킬 수 있을 정도의 많은 대화를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시진핑 주석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느냐 여부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는 북중 관계를 전통적으로 보면은 이제 혈맹 관계 또는 순방치안의 관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북한이 식량 사정이 썩 좋지 않고 또 북한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속에서 시 주석이 얼마만큼 선물 보따리를 실질적으로 이번에 갖고 가느냐 하는 여부입니다. 그동안에도 보면 중국의 최고 지도자나 또는 중국의 그 정치국 상무위원급이 북한을 방문할 때는 네. 거의 대부분 선물 보따리를 갖고 왔습니다. 컸죠, 굉장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식량 같은 경우는 보통 10만에서 한 30만 톤 정도. 그다음에 이제 뭐 디젤류랄지 석유 수십만 톤 정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큰 규모가 큰 그런 선물 보따리들을 들고 갔는데 이번에도 아마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한번 지켜볼 부분입니다. 네. 이번에 또 그리고 좀 이례적이었던 게 뭐냐면
보통 이제 일정이 네. 시 주석이 뭐 서로 만나게 되거나 그 시점에서 나오면 빠른 건데 일정이 미리 공개가 되기도 했고 네네. 또 기고문도 또 그쪽에다 북한 북측에다가 전해졌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들도 좀 주목해볼 부분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이번에 그 북중 정상회담, 평양 정상회담을 보면서 두 가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는 미리 이 북중 정상회담이 사전에 그 공식적인 그 세계 언론을 통해서 네.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 적이 예. 없었죠. 보통. 뭐 거의 직전에 거의 알려지거나 없었죠. 예, 예. 뭐 이런 식이었는데 미리 못을 받고 나왔다. 이것은 미국이나 국제사회를 향해서 특히 미국을 향해서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시진핑 주석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전에 북중 정상회담을 미리 함으로써 예. 사전에 어떤 그 북중 간의 정비 또는 미국과의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한과 협력하고 있다 또는 중국이 행위자로서 나서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시 주석이 노동신문에 기고문을 냈습니다. 예. 이것도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었던 일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중국 최고 지도자가 평양 방문 전에 북한의 노동신문, 관영신문인데 노동신문에 기고문을 내고 그 기고문에서 한반도 문제랄지 또는 북중 우호 관계에 대해서 아주 그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는 그렇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을 담았던 것은 전례가 없다 이런 점에서 시 주석이 이번 평양 방문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것을 북한에도 보여주고 중국에도 보여주고 네. 미국에도 보여주고 우리 한국에도 보여주고다는 그런 의지를 명확하게 담았다. 이것도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군요. 결국에는 이제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례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과 또 북한에 보여주는 또 우리나라와 미국에 보여주는 지금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중국이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아예 영향력을 좀 확대해서 새 판을 짜겠다. 이런 의지로까지 좀 볼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뭐 중국의 희망은 그렇게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새 판을 짠다는 것은 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2018년도에 새롭게 형성된 한반도의 그 변화, 예. 2017년도까지 북한과 미국은 거의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2018년도에 남북 정상회담 3번, 북미 정상회담이 지난 하노이까지 합친 2번 열렸습니다. 예.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가 북미 또 확장시키면 남북미 중심으로 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네. 이번에 그 북중 정상회담 평양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중국이 이제는 남북미 중심으로 가는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에 중국도 승선하겠다. 네. 그래서 남북미중 중심으로 가겠다. 이 의지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저는 그 현상이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왜냐하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계속 조율을 하고 있고 저는 그 역할은 앞으로도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그 과정에서 중국의 시 주석이 역할도 하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시 주석 두 지도자가 그 역할을 함으로써 속도가 빨라지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선다면 그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 주석의 역할을 우리가 우리 역할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소극적 해석인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보다 적극적이고 큰 틀로 해석을 한다면 어차피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의 중요한 행위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그 지금 평화협정 체결하는 문제도 그렇고요. 예. 또 북한과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중국이 개입하지 않고 한반도 문제가 풀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예. 이제는 작년까지 남북미 중심으로 해서 털을 다졌다면 이제는 중국까지 포함해서 본격적인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실질적으로 다루는 이 과정에서 중국 역할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보다 긍정적인 차원에서 남북미중이 협력하면서 문제를 풀어간다 이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그 이번에 기고문을 봐도 그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좀 해결을 하자는 지금의 구도를 좀 적극적으로 시 주석 입장에서 지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이번 어떤 북중 정상회담에서 그 지난 하노이 결렬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다시금 이제 북미 회담이 북미 간의 어떤 그 비핵화 협상이 좀 움직일 수 있는 네. 동력이 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북중 정상회담이 한반도 영향에 어떤 그 평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실제적으로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회담에서 시 주석이 어떤 입장을 좀 표명하고 북한에 영향을 줄지도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좀 해봐야 될까요? 저는 시진핑 주석이 노동신문에 기고했던 내용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네. 중국 시 주석의 역할을 앞으로 최대한 하겠다 이런 의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것을 또 사전에 노동신문을 통해서 거의 공표를 하다시피 했다는 것은 저는 북중 간에 최소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실무 차원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북한이 이제는 그동안 미국과 각을 세웠다면 이제는 점차 움직이겠다. 대화 쪽으로 방향을 틀겠다는 그런 의지를 중국과 저는 교감을 하지 않았다면 예. 시 주석의 노동신문 기고문은 나오기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물론 이제 변수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만 네. 지금쯤이면 이제는 눈이 내릴 만큼 내렸다고 봅니다. 눈이 내렸으면 이제는 빗자루 들고 쓰려야 될 때가 온 것 같고요. 예. 시진핑 주석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밀러 특검도 지금 지나고 있고 또 코원 청문회도 지났습니다. 그렇게 보면 또 내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실기하는 겁니다. 타이밍을 놓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올해 안에 가닥을 잡아야 된다면 네. 지금 움직여야 되고 또 김정은 위원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진핑 주석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임기 1기 내에 뭔가 가닥을 잡아야 되는 게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이기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역시 집권 후반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이제는 서로들 빗자루 들고 나서야 될 때가 왔다. 그렇게 보면 지금 시점에서는 김정은, 시진핑 주석의 이번 정상회담이 그 출발, 뭔가 변화되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빗자루를 들고 쓸기 시작하는 그런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또 돼야만 한다. 예. 또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두 가지 이제 관전 포인트를 주셨는데 그 중에 두 번째가 어떤 선물을 줄 것이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선까지가 좀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 부분은 상당히 중국과 북한이 고민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재가 지금 상당히 강하게 유엔과 미국의 제재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제재 문제에 걸릴 수 있는 지원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디젤류 지원이 과거에 있었습니다만 석유 지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국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50만 배럴밖에 못 가기 때문에 1년에.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은 좀 빠질 가능성이 높고 네. 아무래도 식량 부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에 북한의 식량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약 120만 톤 정도 식량이 부족하다. 이게 지금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북한에. 또 이번에 어제도 김현철 통일부 장관께서 5만 톤 대북 식량 지원을 우회적으로 유니세프나 WFP를 통해서 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렇게 보면 중국도 이제는 그것을 공식화시킬지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지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식량 지원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 중국이 역대 보면은 최소 20만 톤 또는 최대 한 30만 톤, 40만 톤까지도 지원을 통크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정도의 식량 지원, 그것이 밀가루가 될지 또는 어떤 것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네.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아까 그 얘기하셨습니다만 이제 유엔 제재 관련돼서 오늘 보니까 미국이 대북 저희가 윤석기 특파원의 그 리포트랑 보도를 했었는데 네네. 미국이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러시아 금융회사를 추가로 제재를 했습니다. 네네. 이게 또 이제 시진핑 주석의 방북 당일 오늘 이제 발표가 된 건데 네네. 뭐 더 이상의 추가 제재 없다라고 지난 3월에 얘기를 좀 했었기 좀 의미를 부여했었기 때문에 네네. 실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바뀐 건지 뭐 이런 뭐 내용들인데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바뀌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바뀐 건 이번에 아니고. 이제 그 예. 러시아 금융회사, 러시안 파이낸셜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북한과 단독으로 그런 거래를 한 게 아니고요. 예. 중국의 회사와 북한의 회사가 연계돼 있는 그것을 이제 금융 부분에서 이제 역할을 한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북중러 회사들이 지금 연결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예방적 차원에서 아마 이번 그 제재를 원포인트를 지금 한 것 같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아마 북중 정상회담을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G20회의가 오사카에서 네. 28, 29일 열리는데 그때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북한 문제, 한반도 문제를 갖고 경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보다 적극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움직이는 것만큼 이상으로 최대한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헤게모니를 쥐고 문제를 풀어가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제재 이 부분은 부정적인 그렇습니다. 시그널은 아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아마 최소한의 부분에서 미국이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것이고 네. 미국 국내용 이미지도 저는 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러니까 미국 국내에서 상당히 보수적인 흐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예방적 차원에서 좀 약화시키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있다고 중국을 향한 봅니다. 그 경고 메시지로 보는 건 확대 해석이다라고 볼 수 그러니까 있을까요? 중국을 향해서 경고 메시지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침소봉대에서 볼 만한 그 정도의 어떤 사안은 아니다. 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이 강원도 삼척항에 이제 북한 어선이 내려온 이 내용 가지고 좀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먼저 우리 군이 인지를 못했다는 점, 이 부분이 네.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경도 국방장관도 사과문을 발표를 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이제 국방장관의 사과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예. 좀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거의 130km를 내려오는 과정에서 네. 인지가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후에라도 그것을 보완하는 많은 조치들이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입니다. 다만 이제 보면 이번에 이 어선이 아주 조그만 소형 목선입니다. 길이 10m, 높이가 한 2m 정도 되는 목선이고 이 목선의 특징으로 이렇게 보면 레이더에 잡히는 게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합니다. 엔진이 소형 엔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제 인지가 안 됐다 이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삼척항 그 어선들이 정박하는 거기까지 들어온 것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이제 사후적으로 그 여러 가지 조치들이 따라야 된다. 이 부분은 분명한 것 같고요. 예, 예. 다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명확하게 문제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후에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지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 당국이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보니까 또 문제가 되는 게 어선 발견 장소도 그렇고 폐기 유무에 대해서도 그렇고 군의 그 입장이 또 해명이 달랐어요. 거짓 해명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남북 관계를 좀 최근에 해빙기를 맡고 있는 남북 관계를 고려한 눈치 보기가 아니냐 뭐 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남관계 고려했다 이것은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네. 군의 보고 체계에서의 그런 혼선이 좀 있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 혼선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보고 차원에서 이제 그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이 좀 앞으로 돼야 될 부분입니다만 네. 그 확인 절차를 통해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은 반드시 보완이 돼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